안녕하세요. 홍동중학교 수학교사 강민정입니다. 수학이 재미없던 수학교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배우는 수업을 하니 어느새 수학이 좋아졌습니다. 배움의 공동체는 저에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좌표 평면에서 동일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접근하는 대수적인 방법보다 그래프라는 이미지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판단을 해서 교과서의 순서를 바꿔 1차 함수를 먼저 배우고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것으로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도입에 사용했던 문제는 1차 함수를 배우면서 함께 고민해 보았던 문제였는데요. 다른 상황을 설정하고 식을 달리해서 가지고 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 과정을 잘 관찰하면서 연립방정식을 도입하고 대수적인 해결 방법을 유추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과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생활 속 문제를 1차 함수로 해결한 후 그것에서 실마리를 찾아 수식만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 연립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제시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늘 수업을 할 때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오답을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학적 문제 해결을 하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틀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수학은 어려운데 라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 교실에 있습니다. 모둠안에서 좀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활발한 모둠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좋은 질문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발화를 이끌어내는 교사의 정의적 태도는 어떤 것인지 좀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 수학은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고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 연구되어진 학문이고, 수학은 인간 생활에 유용하며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줬다는 사실을 중학교 시절 수학 공부를 통해 알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수학적 사고와 탐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속에서 경험하고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늘 수업을 준비합니다. 함께 수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今草薙さんおっしゃったように僕も全く同じ感想全体文化会に持っていて、去年見た時と違ってどの文化会も非常に安定してきていることに驚きました。素晴らしいです。文化会全体に。 전체적인 감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나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전체 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들을 조금씩 보면서 정말 안정적인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はい、それで先ほどのですね、これ菅先生の授業なんですが、僕が学んだ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이제 제가 곧 이제 강민정 선생님 수업으로부터 제가 배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先ほど草薙さんもおっしゃったし、もう一人の発言者も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なんとか子どもたちをですね主人公にして、活躍させたいという菅先生の思いがもうひしひしと伝わってくる授業です。 구사나기 선생님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활약시키고 싶은 그 모습들이 수업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まず最初に素敵だなと思ったのは、最初のグループ活動にスッと入ってきますよね。あまりくどくどとした説明なくて、大体2分以内ぐらいでもう作業に入ってきますね。 먼저 그 수업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빨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2분 이내에 아이들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쓸데없는 지루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これはね、とてもいいことで、長くても5分以内に最初のグループ入れた方がいい。できれば3分ぐらいでね。というのはグループ作業に入ると子供はスイッチが入るんです。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 모든 활동은 5분 이내 3분 정도의 모든 활동을 넣어버리면 시작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배움의 스위치를 켜기 시작합니다. 早い段階でスイッチを入れるとどの子も最後まで諦めません。これやってみてください。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배움의 스위치를 누리게 되면은 절대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まあ 꼭 한번 해보세요. 実際ですね、この授業でも困難な子は何人もいるんだけれど、最後まで諦めずにやはり追求していました。 실제로 이 수업에서도 굉장히 학습에 곤란을 느끼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それから2つ目にですね、子どもたちが主体的に活動できる、つまりグループで学び合える時間をたっぷりとっ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잘 배운 점은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것입니다. 子どもたちを信頼して挑戦させるというね、この岡先生の姿勢、多分時間の8割方はもう子どもたちの活動、グループ活動だったと思います。 아이들을 신뢰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1시간 수업이 80%가 아이들의 활동이었습니다. 3つ目はですね、パン先生が本当に一生懸命子どもたちを支えようとですね、関わってらっしゃった。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강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지도해 주신 겁니다. その中で僕は本当この授業はね、分析するのは難しいなと思ったんです。 그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이제 수업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だからとても僕にとっては学びがいがあるといいますか、考えさせられる授業ですね。 그야말로 배움의 보람이 느껴지는 수업. 그래서 그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움의 보람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教室で起きている出来事が、ね、とても複雑なんです。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今言ったような状況の中でやられると、もっとね、子どもたちの学びに弾みがつくはずなんです。弾み、勢いがつく。 지금 같은 이런 교실에서 이런 배우면 그야말로 아이들이 계속 배움에 대한 하나의 어떤 힘을 느끼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それがね、あんまり弾みつかないんですよ。勢いがついていかない。これはなぜだろう。そうそうそう。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저렇게 아이들이 몰입해가지고 선생님이 따뜻하게 돌보면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힘을 얻고 응집하는 게 보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ですね、まあ一言で言うとね、複雑なんです、この授業は。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でまず、いくつかの複雑さ、難しさがあります。一つはですね、この授業の課題のデザインですね。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몇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과제의 디자인입니다. これはですね、連立方程式の課題を関数のグラフで解くという、そういう問題、課題になっています。 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의 과제는 연립 방정식의 과제를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과제입니다. でこれはですね、どちらも x 使いますよね。関数も一次関数も x を使う。それから連立方程式も xy という3つを使います。 그래서 어느 쪽이든 연립 방정식이든 함수든 어느 쪽이든 x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だからこの X はですね、2つは意味が違うんです。 근데 여기에 두 개의 X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X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方程式の方の X は未知数の X なんです。 방정식에서 X는 미지수의 X입니다. だけど関数の X は変数の X なんです。 함수의 X는 변수의 X입니다. それが同時に出てくるんです。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しかもその同時に出てくるので連立方程式を考えるという。 더욱이 이게 동시에 등장하면서 연립 방정식을 이야기합니다. これは子供にとってはとても分かりにくいです。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先ほど発言あったね、発言ね、僕はその通りだと思ってますが、理解ではなくて理解だけで終わらないで活用にす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よね。 예, 조금 전에 수업 코멘트를 하면서 한 분이 이해가 아니고 활용을 하는 수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でこれ理解と活用がね一緒に起こってくるんです。 근데 실은 이 수업은 이해하고 활용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업입니다. そうするとね、何が理解で何が活用なのかがね分かりにくいんです。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이해의 부분이고 어느 게 활용의 부분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ですからとても複雑なんです。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一方では関数と連立方程式、 한편에서는 함수와 연립 방정식 これが同時に出てきて、 이게 동시에 나타나고 もう一方では、理解と活用が一緒に同時並行で進むんですね。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해와 활용이 또 동시에 이렇게 또 움직여 나타나고 やっぱこの僕は授業というのはですね、学びも構造がシンプルであればシンプルであるほどいいと思っている。 저는 배움은 가능하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複雑にするとですね、子供も混乱するし、それから教師も対応が困難になってきます。 이게 그 학습 과제가 이제 어려운 거하고 복잡한 건 다르잖아요, 그죠? 복잡해져 버리면 아이들도 힘들게 되고 교사도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でね、見た後で考えたんですが、やはり連立方程式の理解ね、これを共有にして、つまりですね、連立方程式まず解いてみる、解き方。 예를 들면 연립 방정식을 공유의 과제로 가져가서 풀게 하고 で、その上で今日の課題をジャンプで取り入れていく。 그 다음에 오늘 이 과제를 점프 과제로 가져갔으면 そうするとか 어땠을까? なりすっきりしてくると思うんです。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겠다. 今日の関数とグラフとそれから連立方程式と一緒にやってそこから連立方程式考えするのあまりにも複雑です。 그래서 이렇게 그 수업에서 함수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하는 거 애들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했을 겁니다. ですから子どもたちが見てると学びでつまずいたりいろいろ混乱してるんですが、それがね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子どもによって。 아이들이 이 좀 수업에서 곤란을 겪었던 거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낱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조금 곤란을 겪지 않았는가 하는 そうする 생각을 と同じグループ内でもですね、例えば4人いて4人が4人全部バラバラのところに課題分からなさがあるから、つながりにくいんですよ。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모둠의 4명이 서로가 전부 다 지금 주춤거리는 게 다 다른 겁니다. 4명이. 4명이 다 주춤거리는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その姿がすごく見えたと思うんです。授業の後半のところに30分過ぎてからですね、困難な子に声かけたり、それからそのケアしたりというのが始まってきますよね。あれは本当は初めの段階で起こるべきことですよね。いやね、子供同士のケア、30分過ぎからどんどん起こってくる。でも前半部分ではなかなか起こらない。
수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후반부에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애들이 모둠에서 친구들에게 이제 어려운 지점이라든가 알려주고 하는 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후반부에는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 전반부에는 그런 상황들을 그 이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ね、先生の生活の課題に直結して、しかも、関数と連立方程式がピタッと合う、課題で、これでいくと面白いんではないか、子どもたちにとって、面白いんではないか、また探求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た意図は分かるんですよ。ね、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그 의도는 이제 전부가 이해가 됩니다. 생활 과제와 연결해가지고 한수와 연립 방정식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은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것이고 탐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しかし子どもの学びの筋道から言うとかなり複雑でかえって分かりにく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僕の感想です。 그래서 선생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렇게 알겠는데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에서는 아이들은 상당히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ですからこの課題で授業をやるもしねまだ連立方程式を学んでない子たちにこの形で連立方程式に入っていくというのはよほど先生がね何て言うんだろうちょっと僕は自分が授業をやる自信ないんです。混乱が起こってしまうので。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제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에 선생님이 들어가면 선생님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과제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저도 지금 좀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ですから、僕だったらという話なんですが、教員の課題でまず普通の連立方程式を簡単に代入法とか、消去法とかで、解くことを考えます。その次これをやって今度はグラフで、一次関数同士の2つの一次関数がぶつかるところにちょうど解があるというちょっと感動ですよね。そういう展開の方が自然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 과제들을 먼저 공유 과제에서 1차 방정식을 가지고 소거하는 형태나 대입하는 형태 여러 가지를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나 1차 함수로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이제 선생님도 수월하게 선생님도 진행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この授業の難しさ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이 잘하면 수업의 어려움이 起きている出来事の複雑さ、 네, 수업의 어려움과 수업의 복잡함 수업이라는 것이 이만큼 복잡하다. その中でやはり考えたのはやっぱり授業の構成とか学びの筋道っていうのはシンプルであるかシンプルである方がやはりい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수업을 구성하는 거나 이 수업의 과제의 흐름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아이들은 잘 배운다라는 겁니다. そうすれば子どもたちもつながりやすくなるし先生も援助しやすくなってくるんです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서로 배우기 쉽고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であったらもっと弾みがついたはずなんだというのを見ながらだからとても複雑なんですよこの授業を分析するのは。2つ目です。 그래서 이번 수업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복잡했습니다. 2つ目はですね先生の介入なんですね。 이제 두 번째는 수업에서 어렵게 느꼈던 게 선생님이 이제 개입하는 과정들입니다. 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とても熱心に先生は支えようとされています。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でもね逆に言うと介入しすぎると子どもが思考共同の探求が切れてしまうんですよね。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자꾸 개입하다가 보면은 아이들의 협동적인 탐구 자체가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ですからグループの時にどのように教師が関わればいいかというのはとても重要な問題です。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수업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활동에 개입하면 좋을지가 중요합니다. 日本のね学び教材の実践では非常に単純に考えています。 일본에서 배움의 공동체의 실천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教師が助言するんではなくて子どもと子どもをつなぐということに専念しています。 예, 교사가 조언하기보다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助言に入ってしまうと混乱してしまうんですよ。もっと複雑な、さっき 그래서 이게 그 교사가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수업이 더 복잡해집니다. だから参加できてない子どもとつなぐ、 참가하지 않는 아이와 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를 연결하고 それからあとは滞ってる、要するに、グループ活動があまり活発になってないところをつないでより活性化する。 그리고 모둠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모둠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だから直接的な助言というのはできるだけ避けてます。 그래서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오늘 수업에서 여러 장면에서 나왔는데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선생님이 하신 것 연결해주는 작업들 아이들을 오늘 많이 연결하셨죠. なぜかというと教師が直接的に助言しちゃうとこれから子どもたちがそこを探求しようとするともう先に答えを与えてしまうんですね。 이 교사가 조언을 하게 되면 애들은 자꾸 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연결해주는 역할이 수업에서는 중요합니다. ですから今日もね先生が助言されている内容はほっとけばこの子たちここをこういうふうに探求するのにということを先生が先に言ってしまっている。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보면 이제 한두 장면에서 냅두면은 애들이 조금 더 탐구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이제 조언을 주어버리니까 그 조언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다시 멈춰버리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とはいえですねやっぱり支え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수업은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잘 뒷받침해줘야 これ 돼요. をどのように教師は支えていくのかね。 교사는 과연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다음의 과제입니다. 今日はね最初のグループ活動がね20分続いてるんですね。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과제의 모둠 활동이 그 2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あとのグループ活動も十何分続いてます。 그 다음 활동도 10몇 분 진행이 되었죠. でその間先生はグループを回りながらそれぞれに助言をしてるんですよ。 네. 그때 이제 이 모둠 활동 두 개의 모둠 활동 동안에 이제 선생님은 모둠별로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もうちょっと単純化できませんかね。 그래서 조금 더 이 수업을 조금 더 단순화할 수는 없을까요? グループの方は探求と共同いいかな。 그룹 활동은 어찌되었든 탐구와 협동에 몰입하게 하고 全体の学びはスキャフォールディングというんですが足場掛け。 그리고 이제 전체 학습 과정에서는 스캐폴딩 할 수 있도록 비결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죠? でしかも小学校でも中学校でもそうなんですが子どもたちにグループ活動を大体6分が限度だと思います。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켜보면은 모든 활동은 6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なぜかというとちょっとよく見てください。6分以上やるとですね2つのことが起こります。 6분 이상 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요. 滞ってしまう。滞るというのは前に行けなくなる。 6분 이상 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停滞していくんです。 거기서 정체해버리는 거죠. それからもう一つはグループ間で差が生まれてくる。 그룹 간에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進むとこはどんどん進む。遅れるとこは遅れてくる。 잘하는 데는 계속 나가고 있고 못하는 데는 멈춰버리거든요. だからねちょっと6分を目安にして大体ですよ。6分を目安にして全体に一回戻すといいです。 그래서 6분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でそこでスキャフォール足場掛けなんです。 그때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스캐폴딩 할 수 있도록 비계를 で足場掛けは3つ方法があります。 그래서 이 비계를 쓸 때 스캐폴딩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教師のヒント。 교사의 힌트, 教師がヒントを出す。はい、またグループで。 교사가 힌트를 주고 자 그럼 다시 모둠에서 これが 해보세요. 1つの方法。それから2つ目の方法。今日は全体それやったんだけどね。できてる子どもとかできてるグループ子どもに発表させてできたとこまでを確認し合う。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셨는데요. 그 수업에서 예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다 한 아이가 한 곳마다까지 발표하도록 하는 것. 할 수 있는 곳마다. それをみんなでグループで共有し合って、はい、またグループでその次続いてやってみて。 한 아이가 한 것만큼만 발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모둠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で、3つ目は分からなさの共有。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겠다라는 것을 공유시키는 일입니다. 難しいね、どこが分かんないって。 어렵다라고 할 때 어디가 어려워, 어디가 모르겠니? そして分からなさが共有できると、また、はい、グループに戻して。 그때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모둠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だからどこまでもグループの共同の探求を中心にしながら全体で支えていく、全体の学び合いで支えていく、つまり全体の学びというのは今言った足場掛けです。 그래서 협동으로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체가 함께 배우도록 만드는 건 일종의 발판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아이들에게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これね、こういうふうにやっていくと、さっき言ったように授業の展開、それから学びがね、今日のように複雑になっていかないんです。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들, 교사의 힌트라든가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해 가면은 그야말로 수업의 복잡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そうするとどの子ももっと参加しやすくなってくるんです。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면 어떤 아이도 수업에 참가하기 쉬워지죠. 先生ももっと支えやすくなってくるんです。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돌보기가 쉬워집니다. ですから今日のね、菅先生の授業はとても複雑で、菅先生だからできた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が、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이제 좀 이제 복잡함이 조금 수업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 수업은 정말 강 선생님이야, 강민정 선생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何か道のない道を子どもと一緒に探っ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形になって複雑すぎると思うんですね。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했던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움으로 이제 남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まとめます。共有とジャンプ、この2段でいきましょう。 그래서 항상 이 수업의 공유와 점프를 항상 생각하고 つまり理解と活用、 이해와 활용입니다. それからあとは、グループ活動と全体で、全体は足場掛けです。 그리고 이제 그룹 모둠 활동에서 전체로 넘어가면서 이 전체 활동은 그야말로 발판이 되는 활동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 でやはり6分ごとに一旦足場をかけてあげると、全体に足場をかけてくるともっとどんどん展開す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이제 모둠 활동할 때 또 하나의 힌트는 한 6분 정도마다 전체로 돌려서 발판을 제공하고 또 되돌리고. ぜひですね、僕ももう一度この授業を見直してみたいと思うんですが、今の時点でね、やはり本当に複雑なことが複雑に展開されていて、先生も複雑に対応されていて、要はシンプルにやるともっと学びが広がりができてくるし、深まりも出てくる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以上です。 그래서 조금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아이들의 배움도 더 깊게 들어가고 더 깊이 있는 배움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보면서 이 수업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아이들의 배움을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도 교수님 컨설팅 감사합니다. 네, 박도 교수님 컨설팅에 대해서 강민정 선생님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좀 심플하게 만든다, 복잡하다 이 말이 저한테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업을 디자인할 때 이 과제가 아이들하고 함수를 배우면서 해봤던 거라 아이들이 굉장히 금방 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수업을 디자인했는데 앞부분에서 30분을 좀 진행하는 바람에 뒷부분에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이들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하면서 조금 당황했던 지점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더 조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을 주기 위해 수업을 보고 계신 강민희 선생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건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서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ですね、IB カキはまずね、間違った情報が氾濫しているのにびっくりしてます。 우선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日本のIB カリキュラム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るという情報が韓国に広まっているんですが、これは全くの間違いです。 한국에 나와 있는 잘못된 소문 중에 하나가 일본 문부선이 IB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한국에 범람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日本には3万5,000学校があるんですが、 일본에는 3만 5천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昨日草薙さんに調べてもらった IB カリキュラムに挑戦している学校は236だそうです。 3만 5천 가운데 어제 바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IB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는 230개에 불과합니다. 1% もね。 1% 정도. しかもそれはですね、IB カリキュラムに挑戦しているだけでなくて、IB というのはインターナショナルバカロレアで資格なんですね。で、この資格を実際に出している学校は多分20ぐらいしかないと思います。 그래서 그 230도 결국에는 이거 자격을 얻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지 자격을 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격을 따서 하고 있는 학교는 20개 정도. で、私が関わっている高校の一つ、学び協定やっている高校の一つも IB カリキュラムやってるんですが、1200人の学校ですが、IB プログラムを受講している、希望して受講しているのは25人です。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한 곳에서도 IB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1,200명입니다. 그 1,200명 가운데 IB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단 25명입니다. 全員留学希望なんです。高校から留学、海外の学校に留学することを希望している。 이 25명은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ですから実はですね IB プログラムは学び協体の学びの理論とほとんど同じ近いものです。 그리고 IB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배움의 공동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ですから考え方はね広めて僕はいいと思うんだけど日本では IB プログラムが広がるということはまずありえないです。 그래서 일본에서 IB 교육과정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ですね、IB プログラムのカリキュラムには教科書があってですね、その教科書、英語の教科書なんですが、内容を見てもらうと分かるんですが、ものすごく優しいんですよ。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서가 있고 그게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쉽습니다, 실은. したがって IB プログラムで学ぶと日本の大学受験では全然対応できません。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IB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일본의 입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작기 때문에. 優しすぎるんです。 너무 쉽습니다. ですからIB プログラムを受講する一部の全部私立高校です。 그리고 이거 하고 있는 학교들은 아주 일부이기도 하고 전부 なぜならお金がすごい 사립고등학교. かかるから。 네. 일부 사립학교에서만 하고 있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でしたがって IB プログラムを日本の中で受けている子どもたちというのは、ほぼ全員海外の大学に留学を希望している子どもたちだと思ってもらえればいいです。 그래서 일본에서 IB 프로그램의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100%가 해외 유학 가기 위한 겁니다. ですから日本の文科省は IB プログラムを推進しているというのは嘘です。認めているだけなんです。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짓말이고요. 그냥 이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 以上でいいの
예, 이 정도 하면은 되겠죠. 그다음에 현실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요. 학생이 한 명일 때는 협동을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학생이 한 명이라는 얘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작은 학교가 인원이 너무 없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はいはい。小規模校が多いのは日本にも同じなんですね。学校の規模についてまずちょっと申し上げます。小学校の場合ですが、世界の学校をたくさん見てますし、いろんな調査をしてますが、小学校で一番いい学校になっている学校は全校生徒が全校の子どもたちが60人規模がベストなんです。 저도 여러 가지 학교를 다녀보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학교의 학생 수는 전교생 60명입니다. 驚かれると思うんです。 놀랍죠. ご存知のようにフィンランドとか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これらは特に小学校教育は素晴らしい教育を行っています。 핀란드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ピサの学力も非常に高い。これらの学校の小学校の規模は60人なんです。 이런 나라의 학교의 초등학교도 거의 60명입니다. 전교생. ですから複式学級ですよ、ほとんど。 그래서 거의 다가 복식 학급입니다. 1年で20人、3、4年で20人、5、6年で20人。僕ね、これはね、世界でいい学校の基準だと思ってるんですね。 이 정도가 좋은 학교의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う学校でどういう授業をやってるかというのは今日も時間がないから紹介しませんが、もし機会があれば次回でね、若干紹介してもいいです。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작은 학교의 모습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で、問題はですね、3、4人とか5、6人の場合ですよね。 예, 그래서 한 학급에 뭐 서너 명 정도 학생 수가. すっごく伸びますよ、共同の学び。 근데 굉장히 적은 인원이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협동적으로 잘 배웁니다. まず3人の場合考えてみましょう。先生も4人の中に入ります。 세 명을 생각하면은 결국 선생님이 들어가면 4명입니다. 黒板使わないです。 그 칠판 쓸 필요가 없죠. で、先生が3人の学びをちゃんと見ればいいです。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서 같이 모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3명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だから4人の場合が一番いいと思うんですが、先生も椅子で 5人目で横につきます。 그 4명일 때에도 선생님도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5번째 학생이 되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これも黒板使いません。 이것도 칠판 쓸 필요가 없죠. それで一緒に通常の小学校でやってる学び状態でやってるの同じのをやるといいです。 이게 거의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한 명이었지만은 한 명의 이야기에는 그닥 쌤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작은 학교로 좀 はい、 말씀드리겠습니다. それでやってください。 예, すっごく伸びます。嘘 같이 言わな 한번 い。 해보십시오. 질문 중에 하나가 매년 새로운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학교 개혁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日本でもいつもこのことは話題になります。 일본에서도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日本の教師はね、5年で大体変わってくるんです。 일본 교사들은 5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でしかも学び教材の学校はですね安定してますので、いい教師はどんどんこんな他に移動されるだから毎年3分の1とかひどい時は半分が変わります。 그 뼈미 공동체 학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의 거의 뭐 3분의 1을 매년 교체를 시킨답니다.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 이쪽에서 뼈미 공동체 학교에서 잘 학습하시고 또 다른 학교로 이동을 시켜버리고. でしかも日本の場合の校長はですね最大3年なんですよ。 근데 교장은 최대한 3년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これもどんどん変わってくる。 근데 이것도 계속 이제 바뀌고 で 있습니다. 簡単に申し上げますと中学校はですね、継続しない学校はありません。 근데 중학교는 계속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뼈미 공동체를. 全部つながってます。 전부 서로 학교 간에 연결되어 있기 こ 때문에 れはですね中学生が絶対手放さないんです。 학생들,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와도 아이들이 뼈미 공동체 수업을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もう改革を中断するとこの中学生たちが校長になぜやら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訴えてきますから。 그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학교 안에서 뼈미 공동체로 모둠 수업을 하고 하는 이 개혁을 하다가 교사가 바뀌어서 중단을 하게 되면은 교장실에 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親たちも 왜 안 하냐고. 왜親たちも 이 수업을 안 하냐고. 必ず継続するように支えてくれます。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問題はね小学校なんですよ。 그 문제는 초등학교입니다. 小学校は校長が変わると変わることが多いです。 교장 같은 경우에는 교사보다는 교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바뀝니다. だから校長によって私物化されている学校が多いんです。 교장에 따라서 학교를 갖다가 개인 물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前の校長と同じことはしたくないという。 그리고 앞에 교장이 하던 건 하기 싫다고 안 한답니다. だから校長は難しいですよ。小学校は。 그래서 초등학교는 교장이 더 어렵죠. 힘들죠. ですからね、どんな新しい人が来ても持続できるシステムを作っておく必要があるんです。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どのようにしたらどういうシステムだったら持続可能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研究してみてくださ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면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가셔야 합니다. 僕はですね新しい先生が来ることによって来ることは改革にとってはプラス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 저는 오히려 새로운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오는 건 개혁에 있어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だって古い人ばっかりでやったらもう万年になっちゃうよ。 계시던 분끼리 맨날 하면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新しい人が来ることによって学校は活気づきます。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또 뭐 젊은 선생님들이 계속 들으시고 하면은 학교가 활기를 얻지 않습니까? で問題はですねまずいのは新しく来た人に今までこれやったんですかこれやっ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うのはまずいです。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이거 해왔으니까 이대로 따라오세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そうではなくて私たちはこんなことをやりましたやってきました。新しい先生ぜひここで自由に挑戦していきませんか。 아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유롭게 뭐든지 도전하십시오. 先生の考えで自由に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 선생님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됩니다. ただしね教室の環境とかこれを変えてしまったら崩れますから子供がそれからジャンプの学びを入れるとかそういうところは変えないんです。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잘못해버리면 학급 자체가 전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점프 과제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만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선생님이 자유롭게 뭐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そこは維持しながら新しい先生にどんどん自由な挑戦を促してください。また余計活気がついてですね改革がね勢いづきます。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도전하도록 하면 오히려 더 활기를 찾고 더 활발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ところが校長さんとか先生まずいのは今までやってここまでできたからそれを新しい人にもやってもらおうというふうに 교장 선생님이나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선생님도 같이 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ですからぜひとも新しい先生を温かく迎え入れて共に新しい挑戦を始めるというのはポイントだと思ってます。
네, 그래서 오신 선생님들에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